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북보역에서 비교샵 판매원을 하고 있는 이영철입니다. 솔직히 많이 떨리네요.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노숙인이 맞냐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제가 어떻게 노숙인 같나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노숙인으로 될지는 아무도 몰랐고 솔직히 저를 아는 사람들도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솔직히 말썽 한 번 안 피우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진짜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가정형편 때문에 상고를 졸업했지만 졸업할 때까지 12년 개근상도 타고 3년 내내 우등상 탈 정도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썽 한 번 안 피우고 여러분처럼 보통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직장생활을 솔직히 오래 했는데 오래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부업으로 자판기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장사에 좀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직장 다니는 걸 최고로 원하시는 분이고 그래갖고 제가 또 부모님 말씀을 잘 듣다 보니까 제 꿈을 안에 담아두고 있다가 자판기 사업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수입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부업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다니까 이게 주업보다도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갖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부모님 뜻을 거스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자판기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좀 잘 나가고 지금처럼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죠. 97년 말에 IMF가 터지는데 그때 저는 솔직히 IMF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세상이 바뀔지도 몰랐고 잠깐 지나가고 말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우선 수입이 괜찮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고 거래처들은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 저는 역으로 도리어 투자를 더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 1년도 안 돼갖고 결국은 손을 털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삶의 의지를 포기하고 방황을 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진짜 거리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전국 각지를 떠돌게 됩니다. 꽃게잡이 어선도 타보고 섬에 가서 김 양식장도 해보고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면서 5톤 트럭도 몰아보고 배달도 하고 웬만한 직업은 거의 다 해봤을 거예요. 7년 전쯤 우연한 게 지금 저희 와이프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완전 빠져들어갔고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어요.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니까 와이프 쪽에서는 많이 피해 다녔죠. 한 2년 동안 그렇게 쫓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제 하는 일을 보고 와이프가 성실하고 열심히 하니까 거기에 반해갖고 조금씩 문을 엽니다. 제가 한 가지 지금도 후회되는 게 너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하루빨리 돈을 벌어서 와이프도 그렇고 애들한테 좀 잘도 보이고 싶고 제가 그 일을 할 일이 아니었는데 많이 도와주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는 순간 그만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상당히 힘들었고 제가 또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집을 나오게 돼요. 나올 때는 몰랐는데 나오고 나갖고 예전에는 제 자신이 혼자였고 또 젊음이 있어갖고 무슨 일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와이프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가정을 팽개치고 나왔다는데 많은 자책감을 느끼고 하루하루 매일같이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한 2달을 버티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제 쉼터에 잠깐 있었는데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왜 일을 안 하고 저렇게 노숙을 하면서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이 왜 일을 안 하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제가 그 상황에 닥쳐보니까 그 현실을 알겠더라고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보통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주민등록도 없고 신용불량자에다가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직장에서는 아무도 안 받아줘요. 그리고 설사 직업을 얻었더라도 나중에 이 사람이 노숙
노숙자 출신이라고 알면은 편견이 있어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숙인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사람이 옛날에 노숙자 출신이다. 그러면 편견과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 그 사람을 결국은 그 일에서 그만두게 돼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비규 씨를 만나게 됩니다. 잡지를 딱 봤는데 너무 감명이 깊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나. 진짜 이게 가능한가. 그걸 내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2주만 하면은 정식 비판이 되면은 한 달치 고시원을 얻어준대요. 그리고 6개월만 하면은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준대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다. 그래서 제 스스로 비규 씨를 찾아갑니다. 임시 비판 2주를 끝나고 정식 비판이 되고 한 달에 딱 되니까 많은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잘못 살았구나. 인생을 너무 욕심만 부리고 잘못 살았구나. 돈이 모든 행복을 좌우하는 건 아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걸로 시작을 하면은 와이프랑 애들한테도 나중에 제가 떳떳하게 다시 나아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비규슈라는 잡지를 들고 내가 이게 노숙인이다. 그걸 밝히고 일반 사람들한테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여의도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여의도에서 아는 사람도 많고 또 제가 옛날에 여의도에서 직장생활도 했고 제 친구도 여의도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게 내가 노숙자라는 걸 밝히면서 잡지를 판다. 이게 처음엔 굉장히 부담됐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시선을 마주치기가 상당히 거북하더라고요. 근데 한 달쯤 되다 보니까 독자분들이 먼저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고 격려를 하고 잡지를 자기가 돈 주고 잡지를 사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제가 그때부터 많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여태까지 너무 사람들한테 가식적으로 비치고 내 욕심만 갖고 살았다. 그리고 지금 입장에선 지금 나는 최하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무슨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런다는 게 참 우습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자존심을 다 버리고 그렇게 한 2달 지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진짜 여의도에서 독자들이 한 분 한 분 찾아와갖고 성원을 해주고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갖고 3개월 만에 제 와이프를 찾아갑니다. 제가 무릎 꿇고 빌고 용서를 빌었죠. 지난 잘못은 제가 용서를 안 해도 된다. 그 대신 앞으로 내가 하는 걸 보고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 옛날하고 틀리니까 한번 봐서 마음에 들면 그때를 나 용서를 해줘라. 지금 내가 용서를 바랄 입장도 아니고 그래갖고 한 달을 절 하는 거 보고 와이프도 제가 이게 이 잡지를 판다는 자체도 이해를 못했고 왜 나가서 그 생활을 하는 것도 이해를 못했어요. 와이프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저를 인정해주고 둘이 맞벌이 할 때보다 지금 수입은 반도 안 되게 그렇게 떨어졌는데 행복지수는 그때보다 몇 배로 올라간 거예요. 돈보다 가치 있는 일이 진짜 있구나. 그래서 저는 비규슈에 그때부터 완전히 푹 빠지게 됩니다. 진짜 누구보다도. 그렇게 힘들게 가족을 다시 만나고 행복을 다시 찾기까지는 진짜 제 여의도 독자님들은 힘이 너무 컸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알릴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입장에서는 이 판매를 할 입장이 안 돼요.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와이프도 그렇고 가정적으로 도움이 안 되니까 힘들어요. 그래도 제가 이걸 미련을 못 버리는 거는 이 비규슈를 통해 갖고 제가 성공한 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이 IMF 터지고 지금 한 15년이 지났는데 노숙인 정책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저 같은 진짜 노숙인 중에서도 일을 하고 싶고 자활할 수 있는 걸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노숙인 정책이라는 거는 시설이나 쉼터에 입소시키고 남들한테 안 보이는 데를 감추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노숙인 정책이 다예요. 그리고 무료급식, 밥 한 끼 무료 주면은 그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빅이슈가 지금 봐갖고는 그 유일한 대안이에요. 제가 이걸 계속하는 것도 이런 게 성공을 해야지만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런 게 성공해야지만 제2, 제3의 빅이슈가 생기고 노숙인들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Well, it's just more of the same changing. Headphones can only take me so far away. This is the point where I reassess my arrangement. It's time to revert to decency. 'Cause I've spent too long in my shoes on it myself, start to play it safe. My reactions became the factions of a misdirected ways. But speaking of race, I'm compelled to run off the chart of what's expected. Once again, I'm a follow the sun, thinking heartbreak. 그리고 또 할 얘기가 많았는데 이게 디어 청춘인데 솔직히 청춘들한테 젊은 청춘들한테 바라는 것도 요즘 보면 삶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다가도 중간에 안 되면 일찍 포기하고 그 쉽게 극단적인 생각도 하고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경험을 많이 하고 힘든 일 많이 했지만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제 삶이 실패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 무궁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와이프한테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세뇌 교육을 시켜요. 지금은 힘들더라도 아직 우리는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이 남았다. 죄에 도전을 해야지 성공이 생기는 거지 거기서 포기하면은 그게 바로 실패자라고 생각해요. 젊음인데 뭐가 두려운지 난 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도 있는데 저도 이 빅이슈를 통해 갖고 성공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 빅이슈를 통해 갖고 성공한 다음에 와이프하고 정식 결혼을 해서 이 빅이슈 간판을 걸고 조그만 가게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작은 수익이지만 그 수익을 모든 사람들한테 좀 많이 제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처음에 너무 긴장을 해갖고 좀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풀리네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한테 이런 큰 자리를 만들어주신 한겨레TV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빅이슈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숙인의 자리를 돕는 잡지 빅이슈 자리를 돕는 잡지 빅이슈 코리아입니다. 당신이 있는 순간 세상이 바뀝니다. 노숙인의 자리를 돕는 잡지 당신이 있는 순간 세상이 바뀝니다. 빅이슈